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의 엇갈린 모습이 오후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지속적인 움직임 가져가는 반면에 코스닥은 또다시 800포인트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5%에 가까운 하락세를 오후까지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양대 지수가 엇갈리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장기 금리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네, 보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성장주들에게는 아무래도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했을 때 약한 흐름들이 더 가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국채 바이백 효과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작용을 하면서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으로 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성장주들에게는 약간 악재로 좀 다가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할인 부담이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켜지다 보니까 오늘 뭐 에코프로라든지 알테오젠자라든지 워닝 아이피스라든지 최근에 조금 그래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 모두 다 급락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하지만 이제 금리의 변동성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잔파도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극단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는 판단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미 미국 자체가 정책적으로 지금 바이백을 좀 규모를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최고치를 다시 또 경신하는 모습까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일단 지금간의 변동성은 오히려 지금까지 매수하지 못했던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가 포트에서 지금 손실 구간으로 갔거나 아니면 손실폭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일단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만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지금은 팔 때 매도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매수로 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오히려 이런 흔들리는 장세 자체를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오늘 반도체 기업들 소부장단의 움직임이 부진한데 반도체 수출에 대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그러면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쳐다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코스피 같은 경우가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너무나도 뭐 지금 악재로 볼 만한 건 거의 없고요. 일단 호재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 이벤트성으로도 지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일단 반도체 섹터 전체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수출이 또 이제 8월달 들어와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20일까지 수출 지표를 확인해 봤더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26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수출액이.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거의 20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이번에 이제 전체 수출의 한 47% 이상을 달성하면서 역시나 반도체가 이익을 견인하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출 호조가 어떻게 보면은 이익 증가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강한 이익을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AI 데이터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부터 일단 D램이라든지 HBM, 뭐 서버용 D램 이런 것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도 더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낮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분기 실적, 직전 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 영업이익 1위를 달성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2027년도 전체 영업이익을 봤을 때 글로벌 1위를 달성하는 것은 무난하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이런 엄청난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한 20% 초반대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5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익은 훨씬 더 뛰어나다는 장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도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해도 저평가 매력은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 직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도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투톱과 더불어서 소부장 쪽에도 온기가 확산되는
것들을 확인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역시나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에게도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역시나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는 꼭 담아놔야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반도체 투톱 오늘 시장을 버텨내게 만들어주는 그 두 기업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SK 하이닉스가 40조의 주주 환원 정책을 꺼내 놓으면서 삼성전자 150조까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언제나 저는 지금 사실 고점 돌파하기 네. 직전이어도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 와중에 이익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같은 시기, 지금 주가가 사실 지난 5월 달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 같은 주가 수준이지만 저평가 매력은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익이 더 성장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워낙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주전환 정책이 이번에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번 달 내에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주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0조까지도 주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200조까지도 바라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200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업이 잉여 현금 흐름의 50% 정도를 이제 환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잉여 현금 흐름에는 사실상 R&D 비용이라든지 시설 투자 비용까지도 확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200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150조만 되더라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히나 이제 배당 매력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기본 배당이라든지 특별 배당을 좀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담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배당을 아무래도 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익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는 지금 자사주 매입이라 소각을 SK하이닉스처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라는 금융업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죠. 근데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해서 만약에 주가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들이 그 정해진 한도 주식 비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소각보다는 오히려 배당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또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주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 수급도 다시 한번 또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고 실적 좋고요.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 몇 거래일 전에 3거래일 전에 뚫지 못했던 60일선 구간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까지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도 가능한 거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SK 하이닉스가 40조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꺼내 들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주주 환원 정책 말고도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투자 포인트라던가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을 빼놓을 수는 사실 없죠. 네. 일단은 이게 수급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40조 원을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쓴다라는 게 지금 3개월 만에 그걸 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소각은 물론 그 이유지만 매입, 즉 40조 원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고 이 수급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들어오는 자금들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급이 좀 양호한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쪽에 더 매수세가 또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또 매력적인 부분은 HBM 경쟁력이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뺏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HBM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유지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와 워낙 또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고 HBM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순수 또 메모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메모리가 계속적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가격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평가될 수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HBM 쪽에 어떤 투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 이제 상장 이후에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의 ADR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도 SK하이닉스 본주가 워낙 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본주와 ADR의 이 갭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DR 상장 이후에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차익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본주와 ADR의 괴리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주가 더 제 개인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ADR도 뭐 매력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같은 방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둘 다 좋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매수 관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3거래일 전에 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인데 뚫지 못했던 고점을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이라도 일단 200만 원 정도 선 61선까지는 룸이 열려 있으니까요.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좀 없는 선이다라는 점 참고하신다면 지금도 뭐 단기 투자건 중장기 투자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가격적으로 본주 자체 매력도가 상당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모멘텀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차갑게 쉬고 있는 모습인데 또 반면에 가상화폐 시장은 또 잘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돌파했고 규제 완화법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또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국내에 좀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실제로 좀 바라봐야 되는 저희가 네. 테마성 움직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잘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네. 테마주를 잘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러세요? 실적 안 나오는 종목도 잘 안 보는 편인데 네. 일단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일단은 장기 국채를 다시 한번 회수를 하겠다. 그것도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던 바이백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던 부분들, 그로 인해서 가상화폐 가치가 더 부각됐던 부분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급등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다시 한번 규제 완화를 이제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강하게 이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쇼커버링까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성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로도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뭐 다날이라든지 쿠폰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력 관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들 기업들도 보는 게 좋겠지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금융주들을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즉 가상화폐를 결국은 거래소에서 하게 되는 건데 이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늘게 되면 수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금융주를 보시는 게 좋고 사실 금융주는 언제든지 안전한 투자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하나금융지주를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금융지주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 정도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하나은행이 두나무 지분을 한 6.5%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상화폐와 관련주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은행, 금융이라는 이제 기존 사업의 이익이 워낙 또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고금리 환경에서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 거에서는 충분히 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가상화폐 테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3만 5천 원 정도가 전고점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한번 신규 매수를 고려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상자산 노출도가 가장 높은 걸 보면 하나투자증권이죠. 두나무 지분이 기존 5%대에서 9% 후반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율로 본다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증권사 같은 경우 최근에 거래 대금도 올라가면서 일단 실적까지도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나투자증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권과 삼성 SDS가 함께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고베타 종목입니다. 조금 약간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테마성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는 조금 수익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국내 연동돼서 움직이는 기업들,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정규장이 한 2분 정도 동시효과를 빼면은 남은 상황인데 다음 주에 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요. 또 반도체를 저희가 기대해 봐야 할지 어떤 섹터를 좀 바라봐야 될까요?
반도체만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엔 반도체. 네, 결국은 지금 뭐 반도체가 끌고 가는 시장인 건 맞고 이익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게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라는 게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마다 항상 주가는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던 게 바로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홀딩 또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성이라도 일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리고 일단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다음 주에 나온다고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이사회가 아주 강한 또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도체 투톱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 접근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반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쏠림이 좀 심하다 보니까 AI 밸류체인에 속해 있었던 기판주라든지 MLCC 관련된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 오늘 낙폭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메모리 쪽과 마찬가지로 기판이라든지 이런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지금 굉장히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지금 제한적인 상황인데 수요는 메모리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과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메모리가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항상 기회를 줬던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빠진 정도가 가장 큰 기판은 심텍인데 심텍 같은 경우가 지금 물론 변동성이 완화되고 매수를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21선에서 반등을 노려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시는 거 보시면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속캠 쪽향 이제 기판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고가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판과 그다음에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함께하고 있는 회사인데 두 사업 모두 다 호조를 보이고 있고 카메라 모듈까지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기는 항상 대장주로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낙폭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중저가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21선에서 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이라면 한번 200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접근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다음 주까지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AI 인프라 관련돼서 기판 관련된 기업들까지 확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